우선 좀 이제 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좀 마이크로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런 건의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과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부동산에 기대지 않고 그러려면은 현금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배당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받았을 때 최고세율이 한 49.5%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배당을 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또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님도 이제 발의를 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라는데 공감한다. 근데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이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유인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세액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떻게 좀 먼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실 의향도 있으실지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투자 자산 중에 우리도 이제 자산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놓은 걸 예금이자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다 몰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에 혹시라도 경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일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대체 투자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금융 자산 투자죠. 네. 그 중에 주식 투자.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적게 해준다. 통계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보다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래 해봤지만 배당 진짜 쥐꼬리만큼 네. 용돈 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는 정말 튼실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투자 자산을 다양화하고 또 노후에는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 세라도 나오는데 이 주식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니까 사실 그래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 준비, 노후 아니더라도 일단 일상적인 생계비를 일부를 이걸로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배당을 좀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배당을 잘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똑같은 정유주인데 약간 좀 높게 거래되는 게 S오일이었어요. 네. S오일이 배당을 많이 줬죠. 많이 줬죠. 또 이제 정유주가 있는데 S오일만 많이 올라. 그러니까 퍼도 높고 그죠? 다른 데는 배당을 잘 안 해줘서 저는 S오일을 가져본 일은 없어요. 하여튼 배당을 잘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주가가 오른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그거 한번 보여줬던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배당 성량을 높이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되는 게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배당 소득세죠. 배당 소득세를 내리면 배당을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전에 잠깐 해봤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금만 줄여가지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도로 철회해버린 일이 있어요. 네. 한 3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게 요것만 세금만 바꾼다고 되냐는 지금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생기는 부작용들을 좀 막는 아주 입법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좀 완화하고 문제될 만한 것들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배당 성량을 높이는데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별로 조금 늘긴 늘었는데 세금이 확 많이 더 줄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의견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그게 아마 그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박근혜 네네. 정부 때 3년간 한시적으로 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일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랑 지금이랑 국내 주식 투자자 수를 비교하면 한 3배는 늘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됐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의견 좀 드립니다. 네. 하여튼 배당 성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배당 성향 낮은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참 그 이성희 의원이 그 연구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네. 예, 배당 성향이 높으면 이제 배당 소득세를 확 낮춰주고 별로 안 높으면 그냥 49.5% 하고 네, 이런 네. 방법도 있겠다고. 맞습니다. 단순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이제 수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얼마만큼 배당이 늘어날 거냐 하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평균 26% 정도 되는데 그거를 35% 정도로 평균을 높이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회사들의 배당으로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아래에 있는 회사들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유인이 생겨서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35% 이상인 기업들은 30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세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이제 윗부분에선 줄어드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유인이 생겨서 늘어나는 배당 세수까지 합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접근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을 잡는 과정에서 조세를 많이 썼는데 그 세금만 바라봐선 절대 안 되고 물론 사실은 대주주들이 자기 직계나 친인척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그 부를 배당이라는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승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세뿐만 아니라든가 상법의 개정을 통한 이사회 그 주주 충실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접근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배당은 안 하고 회사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회사에 자꾸 쌓이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주가를 또 낮춰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자회사, 뭐 계열회사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비싸게 뭐 사준다든지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실 부당거래를 통해서 자산 빼돌리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봉쇄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야말로 배임죄죠. 그래서 엄정하게 막을. 주가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도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원래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월급을 코스피 ETF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주지 말고 코스피 ETF로 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코스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발하십니다. 근데 뭐 어떤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런 고민도. 급여 일부분을 코스피 코스피 ETF로. 예. 그리고 계속 못 좋은 팔게 아이디어다. 하는 네. 스톡옵션 같은 거네.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지역 카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동네에서 돈을 써라. 그래서 그걸 그걸로 지급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ETF도 안 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불하여야 한다. 네, 대원칙, 임금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국회의원분들이라도 예. 국회의원분들은 임금이 아니니까 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제도를 잘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주가 조작 이런 거 잘 잡고요. 공정거래위가 좀 잘 잡고 증권거래소가 감시 잘하고 이런 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정책 잘 만들고 저 휴전선에서 총 쏘고 막 괜히 화나가지고 막 대남 대북 방송하고 싸우고 이런 거 좀 줄이면 주가 올라가요.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께는 제가 좀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도 권유를 같이. 저는 안 할랍니다. 표 떨어질 것 같아요.